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심은 숫자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부터 살펴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 9월 2주차 주중 동향입니다. 긍정평가가 45.7%로 2.4%포인트 하락한 수치고요. 부정평가는 49.5%로 1.4%포인트 올라갔습니다. PK와 TK 지역에서 그리고 남성 20대 학생층에서 주로 하락을 했는데요. 당내에서는 이 선별 지급이냐 또 전체 지급이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또 윤영찬 의원의 포털뉴스 편집 개입 의혹 관련돼서 보도가 많이 나갔죠. 그리고 이제 또 당정청 중에서 정부 쪽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된 보도들이 뭐 월, 화, 수 계속 나가다 보니까 특히 이제 20대 남성 또 학생층 그리고 또 영남권에서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민주당 지지율도 같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33.7%로 4.1%포인트 하락했고요. 국민의힘이 32.8%로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1.4%포인트 상승한 7.1%를 기록했고요. 정의당은 4.3%, 국민의당 4.2%, 그리고 기본소득당 1.2, 시대전환 0.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개요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조사는 저희가 TBS 의뢰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요.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TV 유튜브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빠진 이유는 지금 이때 이 대표 이야기처럼 윤영찬 추미애 논란에다가 재난지원금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빠진 것 같은데, 재난지원금 논란으로 빠졌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 열린민주로 이동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 우선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20대 지지율이 대통령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기사가 추 장관 아들의 황제 타령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리얼미터 분석이다라고 기사를 썼는데, 리얼미터가 이런 분석을 한 적이 없다고요? 일부 보수 신문사들의 기사가 일자별 지지율 추이하고요. 주요 뉴스를 연결시켜서 분석 기사를 낸 통신사 기사, 가령 연합뉴스 등의 기사 등을 보고 이른바 다운표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좀 확대 해석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직접적으로 해당 매체들과 인터뷰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조금 확대 재생산된 듯 보이는데요. 여하튼 저희 리얼미터는 직접적인 하락 또 상승의 이유를 물어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날에 많이 보도된 뉴스 언급량 등을 보고 유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추론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9월 7일, 9월 9일 3일간 조사인데 그 전에 조사도 있었으니까 그 전에 조사에서 아마 이런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네. 우리 윤 센터장님은 이때 이 대표의 분석, 윤영찬 추미애 또 재난지원금 논란 때문에 전체적으로 빠졌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게 지금 어쨌든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건 같은 경우가 어쨌든 보도량이 지난번 조국 전 장관 관련한 수준의 아직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비견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양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유권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미디어의 뉴스 정보들 이런 것들을 수용해서 이제 인식이 재조정되는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보도량들 많아지게 되면서 요즘 이제 의혹인 부분들 이제 크다고 이제 나오고 있고 여권에서 나름 방어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20대라든가 또 젊은 층들 학생 등에게 이제 영향을 좀 주는 측면이 이 조사 결과에는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예. 자, 이낙연 대표 민주당 전당대회가 흥행을 못하는 바람에 컨벤션 효과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지금은 컨벤션 효과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대표가 되자마자. 네. 총선 이후에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실이 워낙 강세를 띠다 보니까 지난 8.15 광복절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보수 진영이
총 반격에 나선 듯 보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확산의 어떤 계기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역풍을 맞았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추석을 앞두고 추석 민심이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보수정에서 뭐 추미애 장관 관련된 논란부터 시작해서 여러 공세 포인트를 지금 몇 가지로 압축을 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또 선출이 됐는데 워낙 뭐 큰 격차로 예상대로 또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컨벤션 효과는 없었고요. 일단은 지금 상황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세적인 국면에서 코로나 국면 또 그 의협 측의 이제 파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선별적 지급이 전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보다는 사실 지지율 면에서는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는 걸 감안하고 또 이 당정청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뭐 충격파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령 뭐 무직층이라든지 또 뭐 학생층 뭐 이런 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선별 지급의 대상에서 좀 제외될 수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계층들에서 좀 빠졌고요. 또 자영업층 같은 경우는 2.5단계 거리두기가 또 1주에서 또 2주까지 연장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 조금 뭐 어려운 상황이 있다가 보니까 이낙연 대표의 컨벤션 효과는 현재까지는 좀 없어 보이는데 뭐 컨벤션 효과는 이제 뭐 한 1,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사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제 국면 전환을 통해서 다른 추석 민심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낙연 대표는 지금 되자마자 좀 이제 최근에 악재가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인데 일단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얼마나 이제 안정적으로 보이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들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느냐, 이것이 이제 이낙연 대표 이제 리더십의 이제 긍정적인 평가의 이유가 될 것이긴 할 텐데요. 그런 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이제 야당과 협치 뭐 이런 문제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반대로 이제 이 선별지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선별지급, 보편지급과 관련해서 이제 약간 이제 보편지급에 대해서 어쨌든 이슈를 먼저 제기를 한 것이고 그것이 관철된 것인데 이 사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보게 되면 진보 성향이 강한 층에서는 보편지급에 대한 이제 그 선호가 높은 것이 원래 이제 일반적인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여당 지지층에서도 보편지급에 대한 우호적 정서가 이제 더 크리라고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그 선별지급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제 이 이슈를 선점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만약에 이제 이것이 별 탈 없이 간다고 한다면 안정적인 어쨌든 뭐 당 대표로서의 평가 또는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로 갈 텐데 만약에 이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뭐 과연 공정하냐 그 안정적으로 공정하게 선별이 되었느냐 뭐 이런 논란들을 이제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당의 어쨌든 열성 지지층들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로서는 이제 어떤 당내 적극적인 지지층과 어떤 중도층 등의 또는 이제 야권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있는 정치가 좀 안정적으로 가기를 바라는 유권자 국민들 간의 그런 상충되는 포인트를 얼마나 이제 잘 잡아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선별 지원과 관련해서 별 탈 없이 지나간다면 이낙연 대표가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통신비 13세 이상에게 2만 원 지급 이것 때문에 또 혼란이 왔거든요. 이것도 논란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이런 것들이 메시지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뭐 선별 지급에서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보편 지급에 대해서도 장단점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를 선택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일관된 논리로 그것에 대한 이제 설득과 이해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흐름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통신비 2만 원 하다 이건 보편적 지급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사실 보면은 상충되는 메시지를 내보낸 거와 마찬가지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또 이런 비판적인 기류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봤을 때 이제 뭐 양쪽 선택에서 어느 것을 하더라도 일관된 부분을 해야지 이런 논란이 줄어들고 좀 더 이제 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더 획득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좀 논란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찬반에서는 뭐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다만 선별로 지급하냐 전국민 지급하냐는 뭐 오차 범위 내지요. 비슷비슷하게 나왔는데 네.
지난번에 리얼미터가 MBC 100분 토론에서 의뢰한 거 조사 결과를 보면 네. 전 국민 지급이 훨씬 높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왜 다시 5대5가 됐을까? 그 나름의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여론이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정부에서 어떤 형성을 해가는, 그래서 끌어가는 어떤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또 당정청이 또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여하튼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나는 민주당 지지자여서 처음에는 보편적으로 다 주는 거를 원했는데 네. 당정청이 저렇게 결정하니까 네. 그럼 나도 선별로 따라가겠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대통령이라든지 또 당 대표 또 정부의 고위 이제 관계자들이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하튼 어려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그런 정부 혹은 민주당 고정 지지층들의 이제 움직임이 조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선별 지급이냐 전국민 지급이냐 이 여론이 최근 들어서는 소폭입니다만 선별적 지급으로 약간 기우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여하튼 동조화 현상이죠. 민주당 지지층이 민주당 지도부 또 정부의 결정에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적극적인 이제 여권 지지층에서 어쨌든 내가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이거 사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편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선별 지급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수용해 주겠다. 정부 여당의 어쨌든 안정적인 방어를 위해서 안정적 지지를 위해서 그런 측면들이 최근 여론에서 약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선별 지급하면서 어려운 자영업자들한테는 두텁게 도움을 주겠다. 다만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제외했단 말이죠. 네. 뭐 국민 정서상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근데 이분들도 어렵기는 매한 그렇죠. 가지고, 그래서 오늘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이 사람들도 다 줘라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추석 전에 이 다 지급하는 거 지금 불가능할 것처럼 네.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또 민심은 흔들리지 않을까. 민주당 지지율은 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일단 지급을 받는 분들은 당청의 긍정적인 태도, 입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1차 재난지원금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2차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만약에 다 지급이 된다면 일단 받으시는 분들은 예. 숨통이 트이는 거니까 예. 당청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으로 바뀔 수 있을 텐데 일단 현실적으로 모두 다 지급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부분적인 지급이라도 될 수 있다면 받으시는 분들의 지지율은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가령 아까 말씀하셨던 유흥업소들도 사실 어렵기는 마찬가지고 예. 또 많은 국민들이 노래방은 되고 노래바는 안 되느냐. 예. 왜냐하면 노래바라는 곳은 또 맥주나 이런 주류를 마시면서 노래하는 곳인데 그런 곳들도 사실 불법업소들은 아니거든요. 예. 그 불법업소가 아닌 경우에는 다들 어려운 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 해서 이런 선별 지급의 기준 때문에 좀 혼란이 만약에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보수 야당이라든지 보수 매체에서 공격을 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고 또 빨리 신속하게 지급을 해야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좀 감소가 될 텐데 여하튼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석 이후까지 조금 롱텀으로 민주당에서는 좀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추석 명절에 얘기할 것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 관련해서 또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효과가 큰다면 예고하는 것도 효과가 없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이제 추석 전에 지급이 완료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효과가 예. 실제적인 효과도 그렇고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에 인식하기에 예. 이제 긍정적으로 호평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게 좀 효과가 약화된다는 부분들 있겠고 만약에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상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탈락한 분들 같은 경우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이제 바로 반감층이 돼버릴 수 있는 불만을 표출하는 층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정부 여당의 우호적 정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대상들을 공정하게 마련하는 것 지급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정부한테 매우 중요한 지금 과제가 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코로나 확산세 감안해서 한 여론조사 한번 살펴봅시다. 추석 연휴 이동 제한이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찬반 여론조사였죠. 네, 저희가 리얼미터가 9월 9일 날 조사한 내용이고요.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나머지 조사한 건 같았습니다. 추석 연휴 이동 제한 찬반을 물었는데 찬성이 71.3%, 반대가 18.9%, 대략 7대2 정도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뭐 대부분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뭐 열에 7명 가까이 높게 나타났는데 TK 지역에서는 찬성 응답이 80%대로 가장 많았고요. 또 연령대별로는 반대 응답이 30대에서 29.2%로 타 연령대 대비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뭐 추론컨대 30대가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네. 사실 요즘 뭐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30대 뭐 부모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답답해하는.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골에 계신 할머니도 뵙고 싶은데 또 시골에 계신 할머니 분들은 걱정되니까 내려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역시 이번 이동 제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들이 예. 또 연령대 높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긴 했는데 그래도 대부분 한 60% 후반 70%가량이 대체로 예. 이동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예. 결과잖아요. 예, 70% 깜짝 놀랐어요, 이상이 이런 추석 결과는. 때 이동 제한하는 걸 찬성한다. 네. 열에 7명 이상이 찬성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절 뭐 최고 명절 친다면 사실 설날보다도 추석이라고 예. 할 수 있을 텐데 추석이 이제 최근에 잘 보지도 못한 상황인데 추석 때도 못 보게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니까 상당히 이제 국민적으로 이 상황을 위기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고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TK가 아까 높았던 거는 아마 이제 지난번 처음에 신천지 관련해서 대구에서 많이 발생했던 것에 대한 그런 이제 뭐 경험 때문에 아마 높았던 것으로 좀 보이고 이 조사에서는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고령층에서는 60세 이상에서도 70% 가까이 이제 찬성 응답을 한다는 것을 보고 사실 이제 고향에 계시는 이제 부모님들의 사랑이 배어 있는 조사 결과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굳이 내려오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조사 결과니까 한편으로 약간 마음이 좀 예. 아픈 묵하네요. 신천지 관련 있기 때문에 TK에서 찬성 응답이 높았다 가장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TK가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도시인데 제사 지내러 오지 마라. 약간 그랬어요. 그만큼 TK가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다. 그렇죠. 가장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실제 경험을 가장 많이 한 곳이 확실하게 한 곳이 이제 대구 경북이니까 아마도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방역을 또 잘 하고 있으니까 초반에는 워낙 충격파가 컸고 잘 되고 있는데 또 수도권에서 자녀들이 내려와서 또 2차 피해가 또 번질까봐 또 우리 가정 때문에 또 이웃에 전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한간에서는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우리 주부님들 이제 안 가게 돼서 좋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많지 않겠죠. 예. 근데 저도 고향이 TK인데 저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 이제 아까 여성 남성 구분해 보면 여성분들이 찬성이 75%로 남성 67.6%보다 한 8%. 아, 맞네요. 그러니까 이건 예. 대체로 이제 이런 이제 위생이라든가 이런 안전에 관해서 민감도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조사에서는 이제 여성이 좀 더 민감하게 그것에 호응하는 기류들이 대체로 나오는 이제 특성을 보이긴 합니다. 뭐 그런 거 플러스 아까 얘기한 대로 명절 중후이라는 비교도 그렇죠. 있잖아요. 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안 조사 한 가지 더 알아보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맞서서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 이 학생들을 구제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도 조사했습니다. 네, 저희가 9월 8일 날 화요일 날 조사한 내용입니다.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고 나머지 조사 방법은 같았습니다. 국시 미응시 의대생을 구제하는 데 대해서 반대가 52.4%, 찬성이 32.3%로 20%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청와대 또 청원에서도 뭐 한 50만가량이 예. 또 이렇게 청원하는 모습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국민들의 여론은 의대생 구제에 대해서는 좀 많이 감정이 안 좋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지금 막 예. 여전히 퍼지고 있고 100명대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제해주지 마라가 52.4잖아요. 네.
그러면 의사들에 대해서 좀 싸늘한 반응이다. 여론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화가 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론 분석할 때 여론조사도 합니다만은 이제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남기는 온라인 포털을 가지고도 이제 분석을 하는데 대개 보면 뭐 다음 카카오톡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포털 같은 경우는 좀 진보적 성향이 강하다거나 또는 이제 N 포털 같은 경우는 보수 성향이 강하다거나 이제 이렇게 돼서 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양쪽 포털 모두 상당히 이제 이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념을 떠나서 사실은 이제 이번 사안에 이러한 악화된 상황에서 의사들이 환자들을 외면했다라고 이제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화가 상당히 많이 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되게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뭐 의사들 신뢰도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는 높습니다만 전 세계 비교해 봤을 때는 뭐 꼴찌라는 이제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입소스 글로벌에서 2018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게 되면 23개국 조사를 했는데 거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차이도 아주 많이 난 상황이고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의사의 신뢰도 자체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거예요. 의료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겠습니다만은 의사들 자체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번 사태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더욱 신뢰도가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사태에 어쨌든 정상화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의사들이 어쨌든 이런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이념 성향이 크게 갈리진 않았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답변 내용을 보면 조금 갈리는 양상은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진보 층은 이제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요. 보수층은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정부에서 이제 하는 여러 결정들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는 뭐 일단 정부라는 워딩이 들어가면은 다 좀, 반대. 네, 좀 거부감을 띠는 것이 또 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반대와 찬성 의견이 좀 격차가 작았는데 결국 중도층의 의견이 중요할 텐데 중도층은 반대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수성이 강한 60대의 경우 혹은 뭐 PK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찬반 응답이 팽팽하거나 또 잘 모르겠다는 그러니까 약간의 정치적인 그런 입장이 좀 반영이 된 여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찬성보다 반대가 훨씬 높은데, 네.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그래도 결국은 구제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 지지율 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지지율. 결정이 뭐 어느 주체에서 결정이 이제 되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긴 할 텐데요. 결국은 다 묵던구사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뭐 그렇긴 할 텐데 뭐 제가 봐도 이제 지금은 이제 만약에 보면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기류들이 이제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만은 또 그 행간을 보게 되면 의사들이 또는 이제 이것이 적극적으로 지금 정부 방역에 협조하고 이 상황을 그다음에 시험 응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이런 과정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런 전향적인 자세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뭐 정부도 이전과는 이제 다른 결정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이제 저는 고려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뭐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지율은 또 한번 요동치는 겁니까? 그렇겠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당청 입장에서도 이번에 일단 타협이 되면서 지지율이 좀 반등을 했는데 의협이나 아니면 이제 대학생, 의대생들 입장이 계속 좀 파업이 좀 장기화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지율이 조금 좋지 않았죠. 근데 뭐 일단 코로나 상황 때문에 미봉책이라도 일단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고정 지지층들은 좀 비판을 하는 내부 또 기류도 있었는데, 일단은 좀 미봉책이나마 일단 타협이 돼서 이 사안은 수면 아래로 잠깐 갔다가 뭐 추석 지나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좀 재론 점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아까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당 지지율을 살펴봤었는데 일단 자영업자 층에서는 대통령하고 민주당에서 지지 철회한 쪽이 많았죠.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네, 특히 민주당 지층에서 6.2%포인트가 이탈을 했거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일주일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일주일 더 2주일까지 늘어났으니까 2.5단계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뭐 9시까지 영업을 한다는 게 영업을 또 거의 못하는 거랑 사실상 다름이 없기 셧아웃이죠.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은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뭐 한 주가 더 간다고 하면 더 그럴 수 있겠는데 일단 뭐 현재는 조금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하지 않을까라는 예.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 거 봐서는 예. 뭐 자영업층도 또 여러 이제 그 재난지원금들도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자영업층은 조금 뭐 반등의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 논란은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아요. 뭐 이건 계속 여권의 부담일 것 같고 그러면. 그렇죠. 뭐 조국 전 장관 때도 한 몇 주간 계속 예. 뭐 당청 지지율이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언론 보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혹은 뭐 추미애 장관 측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뭐 한 3주 갈지 아니면 다시 터닝 포인트를 찾을지 뭐 그게 이제 한 이번 주 후반에서 다음 주까지 어떤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